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를 향한 710 특단대책 용당 폭격이 연일 부동산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재탕, 삼탕,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집값이 7년째 오르기만 하다가 드디어 센 놈이 터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겁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매수 심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이 폭락하기보다는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진정성이 현실화되면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자, 갭투자 금지 등 아직 쓸 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는 분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갈 기회를 잡습니다. 부동산 벌써 난리 났다. 임대사업자 매물 폭탄. 자, 지금 전투기 엄청나게 폭탄 떨어뜨리고 여기에 지금 불바다가 됐네요. 자,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주택 매물 폭탄 터진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임대주택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아파트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실효성이 있는 시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해, 내년, 내후년 이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그러면 그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 또 임대주택 사업 낸 사람들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매로 헐값으로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경쟁적으로. 이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 보세요. 2017년 1월부터 19년 2월까지 있는데, 자, 18년 3월달 어떻습니까? 무려 8만 건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임대 등록한 게. 그 다음에 18년 9월달 보세요. 무려 6만 9천, 약 7만 건이에요. 그리고 18년 2월, 12월 무려 3만 6천 건이에요. 이 엄청난 매물이 특히 2017년부터 18년 이 사이에 임대주택 사업을 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등록이 많은 해를 보았더니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집중됐어요. 자, 그러면 특히 집중된다를 봤더니 2018년 3월, 9월, 12월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임대 매물이 쏟아지는 해,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당장 이제 이게 실효가 생기는 올해부터 매물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많이 매물 이렇게 많이 임대주택 사업을 냈던 이때 잡게 되면 더 유리하겠죠. 그때가 언제냐? 4년 임대 기준으로 2021년 9월달 에서 2023년 그 사이가 돼요. 즉 21년에서 23년에 폭탄 매물이 나올 겁니다. 8년 임대라면 2025년 9월이고 2027년 1월까지. 그런데 집중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는 해를 봤더니 일단 4년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2022년 이제 하락장에 아마 하락이 한 2년 한다면 이제 하락 폭탄으로 막 내려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문제가 많겠죠. 자, 3월달, 9월달, 12월달 딱 4년 지난 후예요. 이 매물이 나온 4년 지난 후. 그런데 5년 혜택을 보기 위해서 5년을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자, 2023년이 되겠죠. 그때는 3월, 9월, 12월 8년을 얘기한다면 2026년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자, 무조건 이때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이 매물들을 꼭 유심히 보면서, 자, 이게 또 특히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바로 서울에 많고요. 경기도에 많습니다. 부동산 반드시 체크할 사항,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오늘 끝까지 내용 들으면 돈 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설정을 이제 잘해야 됩니다. 2020년 현재 2024년까지 이게 뭔 말이냐? 지금부터 24년까지 확률적으로는 3, 4년 후인데 너무 지금 아니면 3, 4년 후에 잡는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 여건에 맞게끔 좀 금매가 나왔을 때 잡는데, 자, 급한 사람은 좀 일찍 금매가 나왔을 때 잡아도 되고, 기다릴 수 있다면 투자자라면 그렇게 다주택 투자자라면 지금 난리 나는데 집 잡을 이유가 있나요? 자, 그때는 폭락장에 규제가 풀릴 때 잡아야겠죠. 지금 매입을 할까요? 전월세를 할까요? 갈아타기를 할까요? 꼭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2024년까지. 바로 이것은 융통성이 최고로 필요한데 제 방송을 보면요, 언제 잡든 후회 안 합니다. 왜? 던질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정부 정책입니다.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갭투자,
누진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주택하고 임대주택 사업 이 두 가지 부분은 계속 건들 수 있고요. 갭투자 누진세는 사실상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갭투자 지금 허용해 준 거잖아요, 현재는. 아마 마지막 카드, 아주 비장의 카드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무주택자들이 갭투자 많이 하는 것은 지금 용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것 곧 나올 것 같아요. 또 올라가면. 누진세 이게 가장 큰 파급력이 있죠. 자, 그래서 정부 정책, 이제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확실히 드러났어요. 이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의심해야 할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자, 임대주택 사업자, 다주택자 매물,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다주택자도 이제 많이 못 버틸 거예요. 물론 지금 너무 양도세가 센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매물 토해내는데 문제가 약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보유세가 세졌기 때문에 아마 토해낼 겁니다. 기간을 분석해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 유동자금이 지금 많죠. 초저금리 상황. 이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떤 신호인데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위기설, 불안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지금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악화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환경. 총 이 네 가지 사항을 점검하면서 지금 잡을까? 아니면 겨울에 잡을까? 내년에 잡을까? 이걸 설정하면 됩니다.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710 대책의 핵심만 한번 찝어볼게요. 자, 종부세는 현행 0.6에서 3.2 이걸 개정해가지고 1.2에서 6.0 대단하죠. 6.0까지 모든 구간에 약 2배씩 증가했는데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118%나 무려 상승한 거예요. 양도세 1년 미만 40에서 무려 70% 징벌적이죠. 자, 1, 2년 미만 기본세율 이거였는데 이게 기본세율이 6에서 48%였는데 60%로 대폭. 결국 단타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이거 무주택자도 해당돼요. 자, 1주택자도 해당되고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러다 보니까 최고 62%의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자, 시세 차익의 62% 떨어지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3주택 이상 기본세율 플러스 30%니까 최고 72%. 어마무시하죠. 자, 그 다음에 취득세도 엄청 세졌습니다. 2주택 현행 1.1에서 3에서 8%까지 3주택 현행 1에서 3% 12%. 자, 쉽게 말하면 3주택자가 여러분들 1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1억 2천 주고 집을 매수해야 돼요. 미쳤습니까? 1억 2천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법인 4주택 이상 4%에서 역시 12% 3배 상승했고요. 법인 현행 1에서 3% 12% 플러스 취득세 감면 혜택은 폐지해버렸어요. 법인도 이제 폭탄이 된 거죠. 재산세는 변동 없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4년 임대는 아예 없어졌고 8년 매입 임대도 폐지됐죠. 다만 아파트만 폐지됐다고요. 비아파트는 존재합니다. 기존 임대 사업자는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말소되고 본인이 또 말소해도 돼요. 자, 공급 대책 생애 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했고 분양의 약 20%. 생애 최초 플러스 신혼부부 소득 자격 요건 완화했고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4인 가족 기준 809만 원입니다. 자, 도심 고밀 개발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하겠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오늘 어제 질의응답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 재건축 재개발은 그렇게 완화할 의사가 크지 않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효과 문제점. 자, 임대주택 사업 사실상 폐지. 710 부동산 대책 효과 문제점. 임대주택 사업 사실상 폐지.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4년 임대 8년 아파트 폐지해서 비아파트 10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이 당분간 강세를 띨 수도 있어요. 반대급부로. 그래도 이런 것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섣부르게 꼬신다고 해서 유튜버들이 꼬신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것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다주택 설자리 소멸 징벌적 세금 폭탄이죠. 종부세 6%, 취득세 8에서 12%, 양도세 62에서 72%. 이거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자, 다주택들이
그동안은 집을 잡은 다음에 좀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임대주택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두 개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폭등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좀 집만 매수 안 하게 되면 집값 떨어질 거예요. 불안한 심리 좀 접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으로 증여가 확대될 전망인데 이 증여 곧 아마 대책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매매는 실종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대책, 특별 공급 대폭 확대했어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해서 민간까지 적용했습니다. 그전에 공공만 했었던 걸 민간까지. 그런데 젊은 세대한테는 유리하지만 세대층의 역차별로 이제 중장년층은 불만이 좀 있죠. 단점이라면 1주택, 갭투자, 외진투자 이것은 거의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자, 비장의 카드로 이제 아껴놨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워요. 이거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못하게. 갭투자, 1주택 갭투자들도 이제 10년을 끌고 가든 20년을 끌고 가든 비과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지금 사라졌는데 조만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소급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저거하고 달라요. 임대주택 사업은 그건 혜택을 줬고 아예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약속한 게 아니니까 언제 소급 적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갭투자 막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거주 외에 갭투자, 집값 상승 유도 가능성. 그렇죠. 지금 아직 이건 전혀 건들지도 않아서 무주택자들이 갭투자하거나 지방 사람들이 갭투자하거나 바로 이런 것들 집값 상승 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주택과 1주택 갭투자 비과세 없도록 아마 나중에는 결국 또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폭탄 터진다. 즉 임대주택 사업자 이 매물이 이제 앞으로 집값 하락에 견인이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융단 폭격을 때려버리면 집값이 나중에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평가는 아주 세다는 반응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언론들 보세요. 비아냥거리고 있죠. 왜? 정부 정책이 세니까 언론이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아냥거릴 때입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언론은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집값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정부 욕을 막 해대고요. 그러면서 집값을 띄웁니다. 건설사하고도 한편이라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아파트 보세요. 지금 2002년에서 2005년 폭락, 2006년에서 2009년 폭등, 2010년에서 2013년 폭락, 2004년에서 2019년 대폭등, 2014년에서 19년 대폭등, 2020년, 2023년 폭락, 2024년에서 2028년 대폭등. 즉, 뭔 말이냐 이것은 4년 단위로 이렇게 폭락했다 폭등했다 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6년, 거의 7년째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제는 이런 대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뭐 조금은 더 아무래도 열기가 식지는 않았으니까 바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거 위험합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도 올라왔고. 자, 이제 2일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매물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자 2021년부터 계속 쏟아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매물 부족하니까 분양 계속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공급 부족하니까. 자, 이제 공급이 남아 돕니다. 공급 남아 돌아요. 좀 이따 자료 보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결국은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규제 해제가 나와도 계속 떨어질 텐데 바로 초급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 4년 하락장인 2023년 그때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들하고 계속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무려 140만 채가 여러분들 150만 채가 사라진다고 보세요. 자, 이제 제가 그동안에 투기 규제해라고 노래 불렀어요. 작년부터 유튜브 시작 때부터 이 얘기 꺼낸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 쇼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도 않고. 잘 보세요. 얼마나 적중도가 높은지. 자, 임대주택 사업 폐지하라고 노래 불렀죠. 두 번째, 다주택 누진세 세금 폭탄 때리라고 했는데 누진세는 조금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 2, 3주택은 누진세네요. 자, 근데 4주택 이상부터도 누진세 때리는데 이제 그 다음 또 카드로 쓰겠죠. 세금 폭탄은 맞네요. 아무튼 얘는 뭐라 할까 지금 이미 실천을 했지만 그래도 별표를 쳐놨어요. 분양권 전매 금지 뭐 뻔한 거지만 이거 지금 전매 금지 됐잖아요. 그다음에 법인 부동산 금지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결국 이거 됐잖아요. 자, 외진 매수 금지 제한 이거 아직 안 하고 있죠. 결국 이것도 카드예요. 자, 미성년 부동자
부동산 금지 제한 이거 하고 있죠. 자, 갭 투자 금지 제한 아직 안 하고 있죠. 갭 투자. 자, 이거 아마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것만 조금 금지시켰지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카드입니다. 지금 빨간 별표를 친 것은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부담부 증여. 자, 이거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대출이라든가 전세를 낀 증여가 어디 있습니까? 증여세 다 내야지. 이거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 같고요. 세금, 그 다음에 증여는 세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요. 아까 다주택자들이 증여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거 세금 틀림없이 올릴 겁니다. 종부세, 보유세, 등록세 대폭 강화하라고 했죠. 자, 물론 이거 지금 강화시켰습니다. 결국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도 펼칠 수 있어요. 왜?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금지 제한. 벌써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 금지됐다고 봐야겠죠. 전세자금 대출 받아갖고 집 산 사람들 이거 지금 다 못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어떤 유튜버가 어떤 전문가가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제시했어요. 자, 비아냥도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만 좀 잘 나간다면 부동산은 잡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걸 평생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집이라는 것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또 이걸 폐지시켜야 정상이에요. 그건 약속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바보 같은 사람이 뭐 최경환이 지금까지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이 부동산 돈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고 아직도 써먹고 있어요. 그때는 빚내서라도 샀어야 돼요. 왜? 안 사면 난리 납니다. 경제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집을 사는 게 애국자고요. 지금까지 집값이 폭등할 때는 좀 기다려주는 게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적중도 상당히 높죠. 다 건드렸는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실제로. 자, 710 대책 세금만 정리하면 여기 보시면 과표 한번 보세요. 3억 이하 1.2, 3에서 6억 1.6, 지금 종부세예요. 6에서 12억 2.2, 12에서 50억 3.6, 최대 6억까지 있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율 인상. 자, 1년 미만 먼저 입주권은 11.6 대책 때 50%였고 자, 지금 개선된 게 70%로 바뀌었어요. 엄청나죠? 난리 납니다. 입주권도. 자, 분양권 70% 엄청나죠? 이제 입주권, 분양권 여러분들 그걸로 시세 차익 못 거둬요. 자, 2년 미만도 60%로 그렇게 크게 안 달라졌어요. 2년 이상인다고 해도 기본세율 싼 거 아니죠? 6에서 48%니까. 자, 취득세율 인상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그전에는 1에서 3%가 고작이었어요. 그리고 4주택 이상만 4%인데 지금은 자, 1주택만 1에서 3%고 2주택 8%. 자, 3, 4주택 이상 12%.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잡히지 않는다. 계속 누진세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누진세가 그래서 무서워요. 끝없는 정책이에요, 그건. 자, 여기 임대주택 사업자 잘 보세요. 자, 2015년부터 2019년, 이때 2017년 때 임대주택 사업자를 엄청 장려했잖아요. 결국 그게 미친 짓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고 매물이 잠긴 거고요. 자, 그걸 누가 했다? 자,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자, 딩동댕. 자, 25.9에서 44.0% 여기 보세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자, 25만 44만 명이나 있고 이게 지금 98만 채, 143만 채. 제가 아까 150만 채가 넘는다고 했죠. 그런데 150만 채에서 약 110에서 120만 채가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에. 물론 아파트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자, 임대주택 사업 장려했을 2017년부터는 아파트가 많아요. 소형 아파트 많습니다. 그게 쏟아진다고요. 그게 쏟아져요. 잘 노려야죠. 분석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세요. 돈 벌려면. 자, 서울시 임대사업자 상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수구, 잘 사는 곳, 양천구 이 5개 구에 사업자가 많지만 물론 이 사업자들이 여기를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곳곳을 갖고 있겠지만 재밌는 것은 또 이쪽이 많아요. 이것도 매물이. 여기는 집값이 비싸니까 매물 별로 없겠죠. 안 그래요. 여기에 매물이 많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강남구 쪽에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안 토해내게 되면 이제 다주택이 되는데 그러면 종부세로 두들겨 맞잖아요. 아까 종부세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비중을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 수도권 인구가 어때요? 딱 반절이죠. 딱 50% 얼마 전에 넘겼다고 하는데 50%예요. 그런데 수도권에 지금 인천 여기 보면 이게 서울이에요. 44.8, 경기 40.0, 그리고 인천 8.2.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의 5분의 4 정도 되는 이게 원래 50% 해야 하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이. 이게 지금 약 60%? 70%? 그래요. 70%나 해당되는 게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에. 거의 아파트가 많겠죠. 물론 옛날의 것들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거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매물도 비슷하죠. 이거 사업자 수고 이거 매물도 거의 비슷하죠. 매물. 자, 서울시에 37.6. 이렇게 매물이 잠겼는데 집값이 안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도 지금도 이제서 이거 해제한 거예요. 자, 36.5% 경기도, 인천 어때요? 4분의 3이네요. 여기 구별로 한번 보자고요. 자, 서초, 강남, 송파구가 나란히 1, 2, 3위에요. 임대주택 사업 내는 거 비싸니까 없을 것 같죠? 이렇게 많아요, 매물이. 여러분들. 매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거 가르쳐 드려요? 자, 그곳을 노려야 돼. 강서구 많습니다. 양천구 많고요. 마포구 엄청나게 많아요. 임대주택 사업. 나중에 매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비싼 곳들이라. 광진구 많습니다. 자, 기타 10,000 넘는 곳들.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횡재할 기회가 오겠죠. 주간 시세를 봤더니 지금 한국감정원 서울 위주로 많이 뛰었고요.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KB 리버는 약간씩 이제 중간. 특히 이 부동산 114에서는 대폭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가 제일 많이 폭등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렵겠죠. 자, 여기 사람이 쭉 이렇게 말려 들어가네요. 바로 세금 폭탄, 다주택을 향한. 노력 없이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결국은 황금 같은 기회가 올 것이며 지금 매수하든지 2, 3년 후에 매수하든지 융통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